주진우 기자가 공개한 녹취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오늘의 하이라이트. 그렇죠.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12월 달에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뒤에 지인과 나눴던 대화입니다. 여기에서는 조선일보 폐간 얘기가 나옵니다. 왜 조선일보를 폐간했는지 이건 이제 추측의 영역인데 목숨 걸고 하겠다 이 부분이 나오는데요. 직접 김건희 여사의 발음이라 육성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야말로 우리나라를 망치는 애들이에요. 지네 말 듣게끔 하고 뒤로 다 기업들하고 거래하고 얼마나 못된 놈들인 줄 알아? 난 조선일보 폐간에 난 목숨 걸었어. 여사가 지인과 통화한 내용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내용, 이 내용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명태균 씨가 조선일보 김모 기자에게 이 김모 기자는 윤석열 대통령 내외하고도 잘 알고 있는 그리고 대통령 경선 과정부터 선거 이 과정도 잘 알고 있었던 기자라고 합니다. 조선일보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에 구속되기 전에 USB 여사의 육성 이건 앞서 나온 육성이 아니라 공천 개입 관련 지난 5월 9일 육성 같은데요. 그 육성이 담긴 USB를 조선일보 기자에게 건넸고 이거를 용산에 전해라라고 얘기를 보도용이 아니고 전해라 일단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는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조선일보 기자는 전하진 않았고 오늘 이제 주진우 기자가 아침에 CBS 나와서 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선일보 기자가 이걸 용산에 얘기하진 않았는데 용산 쪽에서 어떤 분이 어떻게 알고 명태균 씨에게 혹시 이런 음성 파일을 받았냐? 받았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약간 별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조선일보 기자는 잘 좀 해라. 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잘 좀 해라 하고 멀어졌다는 거예요. 일단 그 사건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아마 이 녹음이 된 것 같은데 여사가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걸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니 이게 문장에서 보면 정말 김건희 여사의 부적절한 상황 인식과 수준을 알 수가 있는데 조중동이야말로 우리나라 망치는 애들이에요. 애들이라는 표현. 조중동의 애들이라는 표현. 우리 그다음 조선일보 폐간. 영부인이 과연 폐간을 시킬 수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왜 이렇게 화가 났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뭐 당시에 조선일보에서 김건희 여사 문제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는 얘기를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 파일을 통째로 자신들에게 전달해주지 않아서 그런 건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러한 인식들이 요 문장 안에서 상당히 참 영부인으로서 문제가 많은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다시 한번 느꼈다. 네. 예, 말씀하시는 중에 조금 전이에요. 저희가 녹음 들을 때 공달 윤희석 선생께서 지금 급한 일정을 막 마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바쁘시죠? 예, 오늘 좀 그러네요. 지금 어디 갔다 왔어요? 네? 어디 갔다 왔어요? 아이 책 비공개예요? 책 팔고 갔어요? 잠깐 자다 왔어요. 비공개야? 비공개? 그걸 믿어 어떻게 믿어? 한동훈 대표 일정 때문인 네? 거죠? 한동훈 대표 일정 때문에. 그러겠죠. 모르겠는데요. 윤희석 대변인님이 한동훈 대표 쪽에 이제 공보 쪽이나 원래 제가 이제 브레인을 맡고 있다. 이제 입으로 왔어요. 뇌에서 입으로.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안면부. 안면부예요? 한동훈 대표 안면부를 안면이요? 왜 안면부지? 안면부를 맡고 있다. 아유,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조선일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숨을 돌리시고.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단편적인 얘기는 하나 육성이 나오고 이 조선일보의 폐간을 하겠다. 이건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의지잖아요. 예. 조선일보는 폐간돼야 해라면은 그냥 주장과 의견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폐간에 목숨을 걸겠다. 근데 대한민국 많은 국민들이 살면서 목숨을 걸 만한 일은 어떤 일일까? 이거 별로 없거든요. 조선일보 폐간.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을 건다는 건 뭐냐면 그럼 조선일보가 나의 목숨에 위협을 준 행위를 했으니까 목숨을 걸겠죠. 등치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나를 목숨을 위협하는 행위를 했으니까 나도 내 목숨을 던질 만큼 너를 어떻게 하겠다. 설득력 있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가 왜 조선일보를 폐간하려고 했을까? 그러면 이제 앞뒤의 맥락을 봐야죠. 이 시점 자체가 계엄
그러니까 탄핵 소추 그 즈음에 나왔던 발언이라는 보도가 있어요.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그 상관으로 11월부터 조선일보의 논조가 김건희를 손절해라. 왜냐하면 이 특검법이 막 무르익고 거부권을 계속해서 대통령이 쓰게 되고 국정 운영이 혼란하니 김건희를 손절하라는 어떤 여러 가지 논조가 나와요. 그건 뭐냐면 김건희 여사에게는 이거는 목숨과도 같은 일입니다. 윤석열 본인의 아저씨는 자기의 불법을 다 가려주고 자기 이 나라를 바꿔서도 국민을 포기해서도 방패막이 대줬던 사람인데 우리 조선일보가 우리 아저씨와 내 사이를 이간질하네? 이러다가 나 버리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점점 윤석열 대통령도 당시에 김건희 여사의 거치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조용히 말하자면 뭐 그냥 내조만 하는 쪽으로 하든지 조금 이렇게 뭐 와병으로 해서 좀 이렇게 요양을 시킨다든지 그런 생각을 아마 했지 않았을까. 그러면 그거를 감지했을 때 본인이 갖고 있던 생명처럼 갖고 왔던 공천권, 인사권, 국정개입 이런 거 싹 뺏기잖아요. 권력을 놓칠 것 같아서. 권력은 목숨이잖아.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걸겠다라고 한 저 녹취가 12월 하순께로 알려졌는데 조선일보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제 기억으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서 아주 강한 톤으로 비판을 하고 사실은 탄핵소추 탄핵소추보다는 사실 하야를 계속 언급을 했었죠.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 지키다가 나라를 이렇게 됐다. 이런 식의 칼럼도 많이 나왔었어요. 맞습니다. 물론 최근에 특히 2월 들어서는 조선일보가 헌법재판소 흔들기 그다음에 국회의원 끌어내라 이런 부분들의 진술에 신빙성을 흔드는데 힘을 훨씬 더 싣고 있다. 그러니까 12월과는 톤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랬어요. 네. 윤희석 대변인님 이제 출연료 하시죠? 예. 그러니까 뭐 특정 언론이 뭐 논조가 어떻게 변했냐 예민하게 보는 사람은 보죠. 예. 어쨌든 김건희 여사 그 녹취 그 말을 했을 당시는 조선일보에서 적어도 결코 김건희 여사는 윤 대통령한테 우호적인 그런 내용은 기사가 안 나왔었던 상황이니까 나왔었죠. 그런 거 기반해서 뭐 폐간 얘기까지 근데 너무 세요. 그래서 굉장히 놀랐고 뭐 누구랑 어떤 대화를 누구와 대화 상대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것도 상당히 궁금해요.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아무한테나 하지는 않을 텐데. 물론 사인 간의 대화일 수도 있는데 사실 부적절하죠, 그죠? 더구나 영부인의 일단 자격에서 탄핵소추는 대통령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런 얘기를 하는 정치적으로 영향이 있는 사람이랑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그냥 사인 간에 갑자기 조선일보 폐간 얘기까지 하겠나요? 조선일보가 왜 폐간돼야 돼? 할 테니까. 오늘 주진우 기자가 이제 물론 취재원은 밝히지 않고 있지만 아침에 CBS 나와서 인터뷰한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본인이 사실 작년에 전광훈 목사 구구 전광훈 목사 쪽을 취재를 많이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어디서 얻었냐? 그러니까 이철이 앵커가 물어보니까 이철이 그 전 의원이 앵커를 지금 맡고 있잖아요. 김현정 앵커 휴가 가서 물어보니까 취재를 너무 잘해요. 막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얻었냐 했더니 사실은 의도치 않은 데서 뭐 이런 게 가끔 나온다. 본인은 항상 열심히 정성을 다하긴 하는데 의도치 않은 곳에 저도 이제 기자 하다 보면 그래요. 여기서 뭐가 있을까 막 하면 갑자기 여기서 튀어나오고 또 여기서 뭐 하다 보면 여기서 튀어나오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어디서 뭐가 나올지 모르지만 20개를 막 파다 보면 한 곳은 나온다. 맞아요. 이게 제 지론인데 물론 전 그렇게 살지 않고 있죠. 근데 어쨌든 제 지론인데 주진우 기자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전광훈 목사 얘기를 하는 거 보면 혹시 그쪽이 아닐까라고 이건 아무 근거 없는 제 추정으로 얘기를 해봅니다. 그러니까 아마 구구 쪽에 누구와 통화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맞는 추론으로 보입니다. 네, 당시 보면 조선일보 그 유튜브 상에서 구구 유튜브 상에서 조선일보 뭐 절독 운동도 있고 그랬어요. 그 논조를 보고 저는 아마 김건희 여사가 그런 유튜브들의 영향을 또 받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이 되고 두 번째는 이해는 돼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겠다는 것은 좀 제가 풀어서 개인적으로 하면 찢어 발기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폐간이란 게 그런 거예요. 훨씬 폐간. 폐간이란 게 신문이니까. 네, 신문이니까 쫙 찢어서 그냥 확 뿌려버리겠다는 것인데 그런 뉘앙스가 느껴져요. 근데 어떤 배신감이라 표현하고 싶냐면 원래 늘 나를 욕하던 사람이 욕하면 그냥 또 욕하나 보다인데 늘 나에게 편이 되고 나의 곁을 지켜줄 것 같은 쪽에서 갑자기 변하잖아요. 뭐 강한 배신감이 느껴지죠. 그거는 정말 오히려 온열에 하늘 품을 만큼 생기는 거예요. 조선일보 니는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나는 뭐 이런 거고 너마저 나를
아 너무 전화를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근데 김건희 여사는 정신력 하나는 올림픽 금메달감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때면은 윤석열 대통령 어느 시점인지 확실히 모르니까 12월 그 즈음이에요. 주진우 기자가 탄핵 소추 이유라고 했어요. 이유라고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아니 그러니까 했어요. 그때가 확실히 어느 시점 모르지만 뭐 체포하네 내란죄네 국회에서 뭐 탄핵되고 뭐 대단히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게 누군가와 이런 얘기를 하신다라는 게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저도 멘탈은 갑이다. 어. 여사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여사의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걸겠다. 요 얘기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그 앞에 나온 내용. 뭡니까? 그러니까 조선일보 기자가 여사와 명태균 씨 여기에 육성 또는 카카오톡 이 육성은 최근에 공개된 여사의 육성 그러니까 김영선 전 의원 공천전화 5월 9일 10시 49분 요 육성으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이 육성이 최근에 공개됐는데 조선일보는 이미 11월부터 이걸 갖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해당 기자는 일단 명태균 씨가 왜 이 육성과 일부 카톡 메시지 텔레 메시지만 따로 떼서 조선일보 기자에게 줬을까? 용산에 전달하라라고 하면서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거래를 좀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음. 그런 거 갖고 있으니까 어쨌든 그거는 계엄 전인 상황에서 예. 뭔가 사법적인 어떤 혜택을 좀 달라 나에게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나와야 되는 거고 기소 안 됐으면 좋은 거고 뭐 그런 걸 바라고 뒤로 이제 거래를 하기 위한 뒤로. 그것도 가장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영향력 있는 신문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언론사에 줬다. 대단합니다, 명태균 씨. 생각도 그러니까 못했어요. 저는 사실 그런 저거 부분. 같죠. 그러면 그 전에 구속되기 전에 명태균 씨가 한 얘기가 있어요. 내가 구속되면 한 달 안에 정권 네, 무너질 텐데 그러겠죠. 라고 했는데 그 정도 협박 카드를 내가 갖고 있다 라고 사실은 말을 한 건데 이걸 줬다는 건 협박 무기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준 거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러니까 그 협박 무기가 저는 추측건데 계속해서 12월 3일에 그날이 왜 계엄이 선포됐어야만 하는가의 열쇠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USB에 대한 것들을 보고를 받았을 거라고 추측이 되고 이 육성이 공개됐을 때는 이거는 도저히 대통령의 거부권의 권한을 가지고 막을 수 없는 수준이 된 것이다. 예. 그러면 이제 이 USB 안에 지금 말씀한 대로 5월 9일 10시 49분에 대한 김영선의 공천 과정에 있어서의 육성들만 있겠느냐. 그 이상 조선일보 폐간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있을 수 있다. 예. 라고 봤을 때는 딜을 하려고 보낸 거는 같은데 딜 대신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을 해서 이런 그 리스크들을 아예 다 덮어버려야겠다. 아예 그냥 통째로 갈아엎고 이런 것들을 그냥 리셋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개되면 부담스러우니까. 결과론적으로 지금 이 탄핵 국면, 이 비상계엄이 없었으면 이 김건희 여사의 이 육성 이 녹취록은요 어마어마한 파괴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탄핵이니까 아이 뭐 또 이런 발언을 했네.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맞아요. 기대했던 게 이제 음성으로 나온다는데 그게 없어요. 그냥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이 두 부부가 그냥 무능한 국정 운영을 하더라도 그대로 비상계엄 없이 흘러와서 지금까지 여야 대치 국면을 가지고 왔는데 이게 빵 터졌다. 이거는 국민의힘 지도부 내에서도 막을 수 없고 육성이 만약 그 전에 그렇죠. 뭐 계엄 전에 윤석열 대통령도 막을 수 공개됐다면 없고 못 막아요. 특검법 통과는 거의 확실시되고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뭐 그 전부터 이 비상 대권에 대한 생각은 3월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했지만 자기 마음대로 못 하니까 했지만 트리거는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다는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돼요. 근데 박 실장님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이거 명태균 씨가 본인 USB를 조선일보 기자한테 준 거잖아요. 예. 근데 김건희 여사가 지인과 통화한 거란 말이야. 명태균 씨는 어떻게 이걸 그건 입수했을까?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야? 주진우 아예 기자 다른 입장은 주진우가 다른 얘기했어요. 거. 그건 다른 다른 거야. 거야. 네, 여기 있는 게 똑같은 질문 하더라고. 주진우 기자가 이것만 가지고 보면은. 있는 거는 제가 아까 이제 다른 혹시 사람한테. 전광훈 쪽 아니야라고 전광훈 목사의 구구 아니야라고 추정했던 지인과의 통화 내용이고 그 USB에서 나온 건 아니고. 아니고 그럼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김영선 또 공천 보다가 부분만 이제 육성으로 나온 것들이 이제 그렇죠. USB에 있다. 그 USB는 이제 명태균 씨가 따로 이해가 됐습니다. 주진우에게 준 예. 겁니다. 네.
예, 앞서 이제 공달 선생님 뭐 말씀하시려고 무슨 일 잠깐 까먹은 것 같은데. 공개됐다면 그때 그 방송에서 제가 기억하는 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앞에 두고 이제 재의결 들어가는 시점이었어요. 예. 1차인지 2차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제가 그런 말을 하죠. 이거 그때 카톡만 나왔을 때예요. 예, 김건희 여사 육성 하나라도 나오면 나 장담 못 한다고. 맞아요. 예, 그 말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럼 그러니까 그게 딱 그건 거죠. 지금 나왔으니 지금 이렇게 넘어가지만 그때 나왔으면 어마어마한. 이건 뭐 일파만파죠. 그쵸. 그냥 예. 특검을 사실 특검법 통과가 저는 되는 통과라고 거예요. 봐요. 그 당시가 한동훈 대표였나요? 대표죠. 비대위원장이었나요? 대표. 그러니까 계엄 한동훈 이후에 대표도 물러났으니까. 이거를 이런 육성이 나오면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우리 그 제가 캐스터였지. 알기로는 그랬어. 사실 대통령의 공천 개입도 문제고 박 전 대통령이 실형을 살았던 네. 이 형벌인데 그렇죠. 죄인데 죄죠. 범죄인데 여사까지 그랬다. 이거는 죄는 또 이제 뭐 예를 들어 공동정범으로 따져봐야 되겠지만 법적으로는 근데 사실 국민들이 느끼는 건 사실 엄청나게 실망스러운 거죠. 이미 이제 공개가 됐지만 예, 그냥 밀어요. 밀고 가라고 했어요. 여사가 이렇게 직접 하고 웃는 것도 있고 뭐 윤한홍, 권선동 이름만 부르고 권성동이, 대통령은 뭐 윤한홍이가 뭐 상현이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런 이제 단어들을 쓰는 걸 보면 이건 개인적으로 너무 품격이 없다. 그러면 두 부부가 그냥 뭐 윤한홍 의원 뭐 누구 뭐 권선동 의원이라고 그래 지칭하지 않고 그냥 그 아저씨 아니 뭐 윤통한테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오빠 그 윤한홍이 좀 잘 잔속에 뭐 권선동이 걔 뭐야 윤상현이 뭐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어요. 단어 선택들이 보면. 끄덕거렸어요. 아니 그러지 않겠어요. 뭐 언어 습관이란 게 언어 습관이란 게. 갑자기 고쳐지진 않거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우리가 또 한 가지 여기까지만 이 부분은 체크하도록 하죠. 조선일보는 왜 이걸 가지고 여사의 육성이라는 파괴력이 큰 걸 가지고 왜 보도를 지금까지 그 11월에 확보를 한 거네. 11월 15일 전이죠. 구속 전이니까 왜 안 했을까?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장소님. 보수파가 완전히 망가지고 망가지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확 떨어질 거고 그건 자신들에게도 좋지가 않잖아요. 일단 해당 기자는 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명태균 씨에게 계속 보도에 대한 동의를 구했는데 명태균 씨가 동의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보도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데 물론 저 같아도 만약 사전에 약속이 있겠죠. 내가 나중에 혹시 보도할 건 나한테 허락을 맡으세요라고 하겠지만 이미 줬잖아요. 손에 넘어왔잖아요. 그렇지. 한두 번은 요청했겠지만 안 되면 그렇죠. 이거는 보도합니까? 보도하죠. 왜냐하면 이건 당시의 최대 관심사가 여사의 육성이었잖아요. 공익이 있잖아. 네, 그래서 이거는 명태규 씨가 우리 아버지 아니라면 전 공개합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몇 번 설득을 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공익을 대부분 위해서. 기자들이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딱 보도 들어가는 날 방송국 같은 경우는 보도하는 날 보도 30분 전쯤 전화를 해요. 죄송합니다. 이거 나갑니다. 미리 알려주는 건 또 예의예요. 그러니까 그 취재원이잖아요. 취재원인데 이분이 절대 얘기하지 말아다 한 거에 대해서는 정말 이제 공익과 그다음에 사적인 의리나 뭐 이런 거 취재원. 근데 이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특히 명태균 씨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이건 딜하려고 한 거잖아요. 의도가 깨끗하지 않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걸 가지고 묵힌다. 그러니까 보도 지금 구속돼 있기 때문에 명태균 씨한테 직접 변호인에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것도 직전에 얘기를 해야 돼요. 그 전에 하면 막 온갖 수를 통해서 막을 수 있으니 직전에 지금 다 준비돼 있고 조금 뒤에 나갈 겁니다. 죄송하지만 이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아니 솔직히 그리고 언론사한테 이 어마어마한 걸 줬는데 본인 스스로 이게 다 보도가 안 되고 감춰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도를 있었겠냐고. 전제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기자들한테 조선일보만 주는 또 거. 준 거 아니라면서 여기저기 줬으면은 솔직히 조선일보도 아니 딴 데서 우리가 요 부분은 제보를 받았다 예. 그렇게 해서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보도 안 한 거는 어쨌든 이게 보도가 되면 국민의힘 보수파 윤석열 대통령 자신들까지도 상당히 그냥 망가질 수가 있으니 이거는 그냥 보도하면은 파장이 너무 크다 안 하는 게 낫겠다 그런 정무적인 판단이 있지 않았을까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이제 추정입니다. 네, 조선일보는 이제 동의를 구하지 못해서 보도하지 조선일보가 못했다고 두 가지 이유를 댔더라고요. 공식적으로 첫 번째 언론윤리. 그러니까 말씀한 대로 그 취재원의 동의를 못 구했다. 예. 근데 그거는 이제 명태균 씨한테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통비법 관련해서 통비법. 이게 근데 통비법도 좀 궁색한 게 이게 둘의 얘기를 삼자가 녹음해서 건네받은 게 아니라 명태균 씨가 한 거를 본인이 넘겼으니까 통비법에 안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선일보가 말씀한 대로 장소연 말대로 뭔가 정무적 정치적 판단을 가지고 기사를 뭉갰다라고밖에 저는 좀 결론을 낼 수가 밖에 자기네들이 없어요. 언론 윤리가 어딨어. 2016년에 내가 조선일보 기자가 찾아왔길래 예. 대형 특종을 하나 줬어요. 음. 청와대에서 그 비박계 의원들 공천 주지 말라고 살생부 명단이 내려왔다. 그걸 내가 수첩 보면서 다 이렇게 알려줬어. 그걸 줬어요. 그때 한참 그거 보여줬어. 핫했잖아요. 난리 그때. 났는데.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이거는 조금 더 우리 상황을 같이 보면서 하자. 이거 보도하면 지금 보도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 약속을 지키면은 내가 이거를 보여주고 주겠다. 그때 그러겠다 그랬어. 그리고 다음 날 써버리더라고. 뭘 무슨 얼린 윤리가 있어. 우리 서영주 선생님도 기자 생활을 해봤지만 기자들이 저는 웬만하면 사실 약속은 그러니까 아주 큰 게 아니면 그냥 대부분 기자들이 일하는 거 솔직히 그래요. 데스크한테 오늘 할 기사가 있어야 되거든. 쓸감이 없으면 이거 내가 저 주시하라고 약속했는데 근데 오늘 내가 보고할 게 없어. 그러면 일단 그거라도 밀고 들어가는. 그러니까 맞아요. 근데 진짜 이런 김건희 여사의 국상 같은 경우는 대특종이잖아요. 이거는 뭐 이런 거는 사실은 이거는 보고하고 기자- 일단 보고는 1번입니다. 그렇죠. 기자 생활하면서 이런 기회가 오지 않죠. 그렇죠. 김건희 여사 그렇죠. 육성 같은. 그냥 근데 좀 작은 것들은 이거는 공익에 부합되기도 하고 무조건 쓴다고 봐야 되는데 그거는 안 썼다는 거는 위에서 여러 가지 판단을 했다는 거죠. 편집권의 침해를 당했을 가능성이 높고 두 번째 뭐냐면 저도 그랬어요. 진짜 친한 뭐 이렇게 공무원인데 불법적인 부분들이 기자셨을 확인이 된 때? 거예요. 예, 기자 때. 근데 제가 너무 그 형을 잘 알아요. 심지어 딸을 대학 입학한다면서 이거 기사 쓰지 말아달라. 왜냐면 감찰만 있었거든. 근데 이제 아무리 봐도 이 형의 행위가 옳지 않아서 그냥 출고가 됐는데 전화했어. 형 미안하다. 그랬더니 어떡하겠냐. 그러면서 나한테 하는 말이 형 내가 범죄 저지르면 나 잡으러 안 올 거요. 그랬더니 가야지. 그쪽 계열 분이었구만. 그쪽 계열이었죠. 경찰 제가 이제 사회부 출입을 처음 사회부 출입 초창기 그랬구나. 때 그런 게 기자인데 이거를 11월에 이런 핫한 거를 안 썼다는 거는 윗선의 개입이 없고서는 생리상 기자는 쓰고 싶었을 거예요. 사실 저도 제 후배들 예를 들어 법조 기자들이 사실 여기저기서 욕을 많이 먹는데 일은 제일 빡세거든요. 뭐 검사나 특히 검찰 수사관들 친하게 지내요. 그래서 뭐 어디 정보 캐내려고 친하게 지내다가 물었어요. 그러면 이 기사를 쓰면은 이 검찰이나 이런 데 엄청나게 타격이 가는 기사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럼 씁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제 친해서 안 쓴다고 생각하지만 큰 기사면 무조건 써요. 예를 들어서 뭐 좀 봐준다 아주 짜잘한 기사들 굳이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한 것들은 그냥 안 쓰지만 사실 그것도 기자들이 좀 잔인한 게 침묵을 도모해서 나중에 큰 거 빼먹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중에 쓰고 그 다음에는 얘기를 해요. 미안하다고. 그러면 이제 검찰 고위 간부 뭐 이런 분들 얘기를 하면 좀 제대로 된 분들은 딱 이렇게 합니다. 아니 뭐 당신 할 일 한 거다. 우리는 또 우리가 방어할 거 우리가 또 방어하는 거 서로 할 일 하면 된다. 이런 분은 그나마 제대로 된 분들. 네가 어떻게 다 할 수 있어? 아주 인간적으로 친하다고 뭐 그럴 수 있지만 또 좀 뭐 교양 있는 분들은 그렇게까지 안 합니다. 어쩔 수 없지 뭐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이게 악의적인 기사가 아니면 언론 윤리 때문에 안 썼다라는 것은 비겁한 변명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공식적으로는 안 받았다 그런 거 아니었어요? 조선일보가? 예. 10월 경이라고 또 뭐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조선일보 입장은 10월 경에 이 정보를 이게 11월이 아니라 10월 경이다. 10월 라는 게 조선일보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주장하는 11월 15일 날 구속되면서 줬다는 것보다 그 전에 더 미리 파악했다. 뭐 미리. 이런 구속 전에. 구속 전에. 구속 전에. 알겠습니다. 조선일보까지 제가 얘기를 했고 혹시 추가 녹음 파일이 있을까요? 민주당 쪽에 저는 여러 곳에 뿌렸다고 하는데 저는 있다고 보고요. 음. 그 박범계 의원이 쿠킹이라는 말을 쓴 걸 보면 확보를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확보가 돼 있다. 그럼 이것도 시간 따라서 그렇죠. 네. 박범계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신용상 객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고맙습니다.